안녕하세요. 저널카페 카페지기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문수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최신 저널 내용을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2021년 6월 달에 저널 오브 클리니컬 슬립 메디슨에 소개된 렘 수면 행동장애, 폐쇄성 수면 무호흡의 친구일까 적일까 하는 내용의 리뷰 아티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저자분이 대전 성모병원의 신경과 정유진 교수님, 그리고 충남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오응석 교수님이 되시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친밀한 느낌의 논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수면 호흡학회가 함께합니다. 렘 수면 행동장애, REM Sleep Behavior Disorder 혹은 RBD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면 다원 검사를 할 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혹은 OSA와 잘 동반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환자의 경우도 38세 남자분이었고 코골이와 주간주름 그리고 운전 중 사고력 그리고 꿈에서 했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는 그런 증상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었고 수면 다원 검사 히프노그램상 다음과 같이 수면의 전반에 걸쳐서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수면 구조에서도 N3 슬립이 감소되어 있었고 렘 수면 역시 정상 수치인 20에서 25% 정도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렘 수면 시에 그 발 움직임 또는 몸 움직임이 확인되어서 이 환자는 AHI 91.8 그리고 최장 수면 무호흡 시간이 약 70초 그리고 최저 산소 포화도가 58%로 Severe OSA로 진단된과 동시에 Rule Out RBD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럴 때 치료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시나요? 양압기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RBD가 동반되어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양압기와 또는 RBD에 대한 약물 치료인 클로나세팜을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이 저널 카페를 다 보시고 나시면 어떤 것이 좋을지 아마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RBD라고 하는 것은 렘 수면 동안에 머슬 에이토니아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머슬 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시에 꿈 재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유병률은 연령층과 함께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고령에서는 약 4에서 13% 정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뉴클레이노패시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5년 이내에 파킨슨병으로 발현되는 확률이 약 43%, 누이소치와 관련된 치매로 발현되는 경우가 2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뉴클레이노패시가 어떤 것이냐? 원래 알파시뉴클레인이라고 하는 단백은 랜덤하게 코일링이 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미스폴딩이 일어나면서 축적이 되어서 거대한 이런 아밀로이드 소체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이 도파민성 뉴런에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시뉴클레이노패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RBD에서는 추후 이런 파킨슨 병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프로드로말한 바이오마커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RBD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RBD와 헷갈릴 수 있는 질병들을 RBD 미믹스 또는 수도 RBD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OSA에서 살펴보시면 둘 다 렘 수면 시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OSA의 경우에는 특히나 렘 수면 시에 좀 더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심한 수면 무호흡 이후에 잠에서 깨어난다면 이때 비몽사몽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RBD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수면 다원 검사 파인딩에서 RBD의 경우에는 렘 수면 동안에 취이나 림 EMG의 근육 긴장도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OS의 경우에는 높은 AHI 값과 그리고 낮은 오토 세츄레이션을 특징으로 하겠습니다. RBD의 경우의 치료는 클로나제팜 또는 멜라토닌과 같은 약물 치료가 되겠고 그리고 OS의 경우에는 양압기가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OSA와 관련된 수도 RBD 케이스를 23개 정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 살펴보시면 35세 남자 환자였고 AHI가 131.8 정도로 아주 높은 수면 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나타났던 꿈지연 현상이 양악기 치료 후에 해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수도 RBD의 경우에는 양악기 치료 후에 꿈지연 현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True RBD의 경우는 어떨까요? True RBD의 경우도 OSA와 같이 동반이 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경우라면 양악기 치료를 했을 때 수면의 구조가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REM 수면은 더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REM Sleep Rebound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REM 수면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REM 수면 시에 발생하는 True RBD는 더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양악기 치료는 이러한 True RBD와 동반된 OSA 혹은 OSA로 인해서 Pseudo RBD로 오인되는 경우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적절한 옵션,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RBD는 OSA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RBD는 OSA의 적일까요? 아니면 친구일까요? 이론상으로 봤을 때 REM 수면상 머슬톤이 유지가 되는 것이 RBD이기 때문에 OSA의 경우에서도 REM 수면상 상기도 폐색을 덜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RBD는 OSA의 프로텍티브한 팩터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충된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답을 내리기는 부족할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OSA는 RBD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OSA의 경우에는 간헐적인 저산소증과 그리고 수면 분절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간헐적인 저산소증의 경우에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뇌 림프액이 배출되는 시스템인 글림파틱스를 붕괴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수면 분절은 주간 졸음을 과다하게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뇌피세포의 디스펑션과 그리고 혈액, 뇌, 장벽의 디스럽션 그리고 알파시뉴클레인 또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이상 단백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REM 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것이 다리뇌 혹은 교내에 있는 청반에서부터 외배 측하액을 거쳐서 척수에 이르는 직접적인 경로와 그리고 거대 세포 망상체에서부터 척수로 이르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머슬톤을 조절하는 과정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이 된다면 이러한 이상 조절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흑질 안에 이제 있는 도파민성 뉴런 내에서도 변화로 인해서 파킨슨병이 좀 더 악화되는 그런 경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OSA는 RBD를 악화시키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처음 했던 그 환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이 환자를 양악기 치료로 우선 시작을 했었고요. 환자분은 운전일 때문에 잠을 2시간도 채 못 주무셨지만 이전보다 코골이나 주간졸음, 피로감은 감소한 상태라고 했고 보호자분이 관찰하시기에 잠꼬대 증상도 감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수면무호흡 지수는 91.8에서 8.7로 정상 수치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고요. 따라서 수면의 구조 역시 정상화에 가까워졌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REM 수면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지연 현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환자는 True RBD보다는 OSA로 인한 수도 RBD 증상이었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에서는 따로 약물 치료 없이 양악기만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RBD와 OSA는 고령에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꿈지연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병들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한 서로 다른 질병인데요. RBD의 경우에는 뇌관에서부터 사지의 근육에 이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형태의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OSA의 경우에는 상기도의 폐색이 뇌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버튼업 형태의 메커니즘을 가진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도 RBD와 그리고 RBD와 동반이 된 OSA를 감별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임상적으로 그 치료가 다르기 때문이겠고, 이럴 때 양압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양압기를 통해서 수도 RBD의 경우에는 꿈 제한 현상이 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True RBD와 동반된 OSA에서는 RBD 증상이 좀 더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굿슬립 하세요. 감사합니다.